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 브라이언식입니다. 힙합 트랩 스타일 비트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힙합은 비교적 다른 장르에 비해서 들어가는 악기가 많지는 않은 장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소스의 개성과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또 루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곡을 들으면서 지루해하지 않도록 좋은 테마와 아이디어가 중요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먼저 메인 테마와 분위기를 만들어줄 패드 악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샘플을 변형해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샘플러는 간단한 방법들 가지고 새로운 느낌의 악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처럼 보컬의 샘플을 가지고 패드 사운드를 만드는 것처럼요. 제가 만든 악기 소리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보컬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패드 사운드처럼 느껴지죠. 자, 일단 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화음이 있지 않은 단선율의 보컬 샘플을 하나 구해줍니다. 꼭 보컬 샘플이 아니어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이번엔 보컬 샘플을 한번 써봤어요. 제가 구한 이 보컬 샘플에서 목소리가 평탄하게 나오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줬는데 평탄하게 나오는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들을 제외시켜 줬습니다. 당연히 연주를 해야 하니까 음길이가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클래식 모드를 사용해 줬고요. 그 다음에 루프 버튼, 이 루프 버튼을 켜줘서 루프가 될 수 있도록 소리가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때 소리가 반복되면서 혹시나 틱 하는 소리가 이 끝 지점마다 발생한다면 이 페이드를 올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피아노 롤을 켜서 C3를 눌렀을 때 어떤 음이 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미 트랜스포즈로 음정을 맞춰놨는데 트랜스포즈로 맞춰놓지 않은 상황에서 오디오 이펙트 유틸리티 튜너에서 지금 제가 누른 게 도인데 도를 눌러보면 미의 소리가 나죠. 이 미의 소리가 난다면 도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미 플랫, 레, 레 플랫, 도 4칸이 내려가죠. 트랜스포즈를 4칸 해주면 도를 눌렀을 때 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일단 먼저 악기로 사용할 수 있는 패드 사운드 같은 친구들로 사용할 수 있는 악기가 된 겁니다. 이런 필터나 ADSR을 활용하면 다양한 악기들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필터의 프리퀀시는 톤 조절의 역할, 이 ADSR은 악기의 종류의 표현을 맡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저는 이 보컬 패드가 흩날리는 듯한 패드 사운드로 연출하고 싶어서 어택 타임을 올려주고 100ms 내외, 그 다음에 디케이 타임을 길게 해주고 서스테인을 없애주고 릴리즈 타임을 조금 길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 숫자들은 연주를 해보시면서 직접 들어보시면서 만들어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필터에서는 프리퀀시를 낮춰주고요. 개인적으로 이 톤이 조금 밝다고 생각이 들어서 프리퀀시를 조금 낮춰줬고 프리퀀시 낮춘 지점에 레저넌스를 조금 올려줬습니다. 이건 공명감을 생기게 하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필터의 모드를 MS2 모드로 바꿔주고 MS2 모드로 바꿔주면 드라이브가 생기는데 이 드라이브를 올려서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메인 악기를 만들었으니까 연주를 해줘야겠죠. 꼭 연주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알맞은 미디 연주 파일을 찾아서 미디 파일을 이곳에 옮겨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미디 파일 안에 있는 연주를 변형하거나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연주가 가능하니까 제가 직접 연주해봤어요. 이런 코드 진행을 생각할 때 꼭 화려한 코드 진행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곡을 들어봤을 때 뭔가 코드의 개수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셨죠? 지금 이 곡은 코드를 2가지 사용했습니다. 여기 F 메이저, A 마이너 진행으로 찍어줬어요. 그 다음에 F 메이저에서 라, 도 코드 톤을 한 번씩 반복해주고 A 마이너에서 솔도 하면서 코드 톤을 한 번 더 반복해주니까 이렇게 지루하지 않은
좀 뭔가 연주를 하는 듯한 느낌의 코드 진행이 됐죠. 그리고 BPM은 152 정도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보컬 패드 사운드만 들어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서브 패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서브 패드는 포그 패드라고 해서 사운드에서 패드 종류 중에 포그 패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패드를 겹쳐서 쌓아줬습니다. 이 패드는 코드만 2번씩 연주했어요. F 메이저, F 메이저, A 마이너, A 마이너. 한번 들어볼까요? 색깔이 뚜렷하진 않지만 보컬 패드 사운드를 받쳐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패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들어보면 서브 패드를 빼볼게요. 소리가 갑자기 확 비죠. 자, 이렇게 메인 패드를 만들어줬으면 이번에는 메인 패드와 어울리는 드럼을 찍어볼 차례입니다. 저는 먼저 드럼 전체적인 디자인을 들려드릴게요. 드럼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어울리는 좋은 소스와 개성입니다. 여러 각기 다른 소스들을 모아서 하나의 드럼을 만들기 때문에 어울리는 소스와 톤을 찾는 게 중요하고 어쩔 때는 과감한 톤을 사용해서 개성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힙합은 사실 드럼이 가장 중요한데 드럼에서 개성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가장 색깔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스네어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찍어봤어요. 메인 스네어는 2-4에 위치하는 스네어죠. 두 번째, 네 번째 박자에 찍어줬는데 트랩비트 같은 경우에는 더블 타임, BPM을 2배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디의 세 번째 박자에 스네어가 오게 됩니다. 두 마디를 한 마디로 인식을 하는 거죠. 1, 2, 3, 4 이런 식으로 2, 4에 메인 스네어를 찍어줬어요. 서브 스네어의 톤은 조금 더 얇고 가볍게 치는 듯한 톤을 사용했습니다. 들어보면 약하게 톡톡 치는 듯한 질감이죠. 저는 중간중간에 고스트 노트를 넣어봤어요. 스네어랑 한번 같이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비는 곳에 센스 있게 들어가는 고스트 노트 스네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햇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하이햇은 역시 두 가지 하이햇을 사용해 봤어요. 첫 번째는 메인 그루브를 만들어주는 메인 하이햇하고 두 번째는 중간중간 롤링 하듯이 빠르게 연주하는 꾸며주는 하이햇입니다. 트랩에서 하이햇은 보통 16비트 그루브로 연주를 하는데요. 트랩 장르를 들어보면 굉장히 빠르다 느껴지거나 뭔가 정신없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이 하이햇들입니다. 하이햇을 들어보시면 저는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않도록 다 16비트로 찍다가 타가닷, 타가닷, 타다가닷, 타가닷 이런 식으로 32비트를 활용해 봤어요. 스네어하고 한번 같이 들어보면 그 다음 롤링 하이햇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촘촘하게 더 잘게 쪼개주는 하이햇을 사용해 봤습니다. 이 롤링 하이햇은 아무래도 포인트가 되는 하이햇이기 때문에 더 개성을 추가해 봤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음정을 점점 올리거나 내리는 음정을 가지고 장난을 한번 쳐봤습니다. 한번 서브 하이햇까지 들어볼게요.
이 롤링이 스네어하고 합쳐지면서 스네어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꾸며주는 다른 음색의 하이햇을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킥을 찍어봤는데 킥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노트를 피해서 찍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 있는 드럼 사운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콩가라는 악기 연주 루프를 추가했는데 루프 소스를 저는 자주 활용하는 편이에요. 드럼의 비는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개성을 넣어주기도 하고 좀 더 연주적인 느낌을 받으니까요. 이 콩가 루프가 잘 들어보시면 안에 사람 목소리가 있는데 또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 소리가 곡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트랜스포즈에서 곡하고 키를 맞춰줍니다. 또 박자도 어긋나지 않도록 저는 워프 기능으로 박튠을 해줬어요. 퍼커션은 지금 사람 목소리가 들리시죠? 이 사람 목소리하고 곡의 튠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음정을 4개 올려줬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사람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음정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듣고 찾아보는 습관도 들이면 좋습니다. 워프 기능을 이용해서 저는 컴플렉스 프로 모드로 사용을 했어요. 가장 음질 저하가 없는 모드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박자가 안 맞길래 이렇게 포인트를 찾아줘서 박자를 맞춰줬습니다. 탬버린과 트라이앵글을 스네어하고 같이 레이어를 해줬습니다. 탬버린은 뒤쪽에서 릴리즈의 느낌을, 스네어 릴리즈 느낌을 만들어주고 트라이앵글은 중간중간 포인트가 되어주겠죠. 드럼 루프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드럼이 완성됐고 베이스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도 역시 저는 샘플을 사용해서 샘플러를 이용을 해줬어요. 베이스는 드럼하고 같이 힙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특히 트랩에서는 킥과 베이스가 하나가 돼서 트랩만의 특이한 소스가 되기도 해요. 808 베이스 역시 샘플을 이용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원샷 소스를 하나 가지고 와서 샘플러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거 역시 지금 D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D샵이 맞는지 튜너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주고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음정을 맞춰주면 좋겠죠. 자, 트랜스포즈가 내려가기 전에는 정말 E 플랫, 그러니까 D샵의 음을 내주고 있는데 3칸을 낮춰주면 도 소리를 내주네요.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음정을 맞춰준 다음 저는 부드러운 톤을 원해서 필터의 프리퀀시를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스트되고 풍성한 베이스 톤을 만들어줬어요. 또 여기 글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글라이드 원래는 오프로 되어 있는데 글라이드를 이용해서 베이스 음이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글라이드가 없을 때는 따다따 하고 그냥 올라가는데 글라이드의 숫자 타임을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음이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줬어요. 자, 이 베이스 음은 킥의 리듬을 가지고 오고 저희가 찍어줬던 F와 A 음을 사용해서 찍어주면 됩니다. 킥의 리듬과 곡의 루트 음을 사용해주면 되는 거죠. F가 나올 때는 F를, A가 나올 때는 A를 사용해줬는데 저는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음을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옥타브 음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베이스가 조금 더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베이스와 드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메인 패드와 드럼, 베이스가 완성이 돼서 사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소리는 꽉 차게 들립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루프가 계속 반복돼도 지루하지 않도록 라인을 추가해주고 또 비는 소리들을 채워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족한 건반의 배음들을 EP를 이용해서 저는 채워줬어요. EP 같은 경우에는 음색이 튀지 않아서 패드 사운드나 좀 따뜻한 소리와 어울립니다. EP 역시 F, A 마이너. A 마이너는 이렇게 두 번씩 연주를 해줬네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피아노로 연주를 했을 때 굳이 이걸 퀀타이즈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퀀타이즈 하기보다는 만약에 리듬이 안 맞다면 전체적인 리듬을 이렇게 끌고 잡아당겨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건반을 퀀타이즈 해버리면 딱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악에서 잘 안 어울릴 때도 많거든요. EP를 이용해서 소리를 더 채워줬습니다. 그다음 이 곡에서 테마가 보컬 샘플을 이용해서 트랩 사운드 만들기이기 때문에 보컬 샘플을 이용해서 조금 부족한 라인 연주들을 더 채워줘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전에 기타 사운드 이용해서 라인 넣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힙합이나 R&B에서 요즘은 보컬 이런 샘플을 이용해서 라인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저는 이 키와 맞는 보컬 샘플을 구했어요. 제가 연주한 이 곡의 키는 C 메이저 키인데 C 메이저의 4도, 6도를 사용한 거죠. 이 곡과 맞는 키의 보컬 샘플을 구하면 됩니다. 스플라이스 같은 데서 원하는 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검색할 때 키를 설정하고 검색을 하면 그 키에 맞는 샘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샘플을 워프를 걸어주고 음질의 저하가 없도록 프로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음정을 저는 12키를 올려줬는데 올리기 전과 후를 비교해 드릴게요. 원래 이런 샘플이라면 조금 더 얇고 특이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저는 여기서 멈추지는 않고 리벌브를 걸어줬어요. 오디오 이펙트, 리벌브 가지고 와서 디케이 타임을 4에서 5초로 늘려주고 드라이 웻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메말라 있던 톤이 이렇게 뭔가 풍성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보컬 신스 같은 경우에는 리듬만 재배치를 해줬습니다. 보컬 샘플을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에코를 또 걸어줬어요. 리벌브랑 에코를 동시에 걸어줬는데 이 보컬 샘플 역시 키에 맞는 친구를 가지고 와서 워프, 컴플렉스 프로, 음정을 12키 해주고 들어보시면 이런 느낌이 나게 되는데 리벌브와 에코를 걸어줬습니다. 에코 같은 경우에는 이 딜레이 종류 중에서 빈티지 딜레이에서 첫 번째 있는 이 친구를 걸어줬어요. 이 친구를 걸어주면 건 것과 안 건 것 차이를 들어볼게요. 더 멀리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메마른 샘플들의 리벌브나 에코를 걸어주게 되면 곡과 훨씬 잘 묻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쌓은 전체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전체 사운드를 먼저 채워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폼을 만들어줬는데요. 송폼은 인트로, 훅, 벌스, 훅, 아우트로 형식으로 간단한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인트로에서는 먼저 메인 루프를 깔아주는 거가 일반적입니다. 제가 메인 루프로 설정을 해놨던 이 메인 패드, 왜냐하면 분위기를 먼저 형성을 해줘야 되니까요. 메인 패드를 깔아주고 여기다 개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퍼커션을 함께 깔아줬어요. 콩가 라인의 느낌이 인상적이라 인트로에서 이목을 끌 수가 있겠죠. 바로 임팩트를 위해서 훅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추가해준 이 필인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필인 같은 경우에도 스플라이스에서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필인들이 나오는데 곡과 어울리는 필인 샘플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옮겨주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인은 A 파트나 B 파트, 벌스에서 훅으로 넘어갈 때, 훅에서 벌스로 넘어갈 때, 이럴 때 파트와 파트 사이를 연결해주는 라인을 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렴이 시작하기 전에 필인을 연주해주고 후렴이 시작할 때 크래쉬를 넣어줘서 기대감을 주고 여기서 해결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훅에서 제가 쌓아둔 모든 악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 벌스가 시작되는데 벌스에서는 서브 하이햇이나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악기들, 여기서는 일부러 보컬 패드를 빼줬습니다. 이 P만으로 벌스를 꾸려나갔는데 여기서는 보컬 랩이 들어오고 랩이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악기들이 좀 피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훅으로 넘어갈 때는 역시 필인을 해주고 크래쉬를 연주해주고, 필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킥이나 스네어가 잠시 자리를 피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후렴이 나오고 다시 인트로하고 비슷하게 보컬 패드와 퍼커션 그리고 여기 보컬 샘플들을 얹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곡에 악기를 넣고 빼고 하면서 다이나믹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컬 샘플을 활용해서 패드 사운드나 메인 패드, 메인 사운드를 만들어주고 메인 악기를 만들어주고 이걸로 개성 있는 곡을 만들어서 곡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것처럼 꼭 보컬이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 가지 악기들을 샘플러나 심플러에서 활용해보면서 이것들로 재미있는 사운드, 또 개성 있는 음악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브라이언 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